톡톡 토도독 토도독. 머리 위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상하다. 비는 분명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왜인지 코끝이 찡하다. 금세 무언가로 차오른 눈이 시리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금방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있는 힘껏 크게 떠본다. 톡, 톡, 토도독, 토도독. 뒷밤 위로 떨어지는 건 분명 비일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내가 얼마나 애써 참고 있는데. 주르르, 주르르, 쏴. 한두 방울씩 내리던 비가 이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물도 타오르는 속도, 이 더러운 상황도 씻겨져 나가길 바라며 한동안 비를 맞으며 걸었다. 사실 앞만 보며 걷는 것 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안 났다. 노래할 기분은 아닌데 머릿속에서 익숙한 음악이 재생이 되었다.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오는 날보다 더 심해. 작은 표정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 세상 처량한 모습으로 걷는데 이 노래가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REF의 이별공식이라는 노래이다. 그래, 비가 오는 날이라 정말 다행이다. 찡그린 표정도,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도, 소리내어 우는 소리도, 토해내는 감정도 모두 다 숨길 수 있어서 말이다. 기다리지도 않았던 장마정선이 북상하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여름, 내 심장에 먹구름이 꽉 낀 날의 기억과 쏟아낸 눈물에 대한 이야기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걸까? 차 운전석에 올라탄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핸들을 내리치고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딴 사람이 한 그깟 이야기로 아까운 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다. 머리로는 울지 말라고 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씩씩대며 소리를 지르고 육두문자를 쓰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을 욕하고 또 욕했다. 지가 뭔데? 지가 교수면 다야? 지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폭삭 망하도록 저주를 퍼붓고 싶었다. 나는 머리채를 잡아채서 머리카락을 마구 뜯어버렸다.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강펀치를 날려 쌍코피를 낸 후 보이는 대로 할퀴고 물어떴다. 물론 상상 속에서 말이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조금 전 만난 언니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내게 전해주었다. 지혜야, 세라 아빠가 너랑 건년이 부모가 없어서 맨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으로 돈다고 애들 보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길래 내가 너희들 그런 애들 아니라고 했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것은 맞다. 집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떠든 것도 맞다. 그런데 부모가 없어서 밖으로 떠든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아파트 현관 문 앞에는 처음 보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전기세가 밀려 전기가 끊겼다는 안내문이었다. 내가 살았던 플로리다는 나름 겨울이라는 불리는 12월에서 2월 빼고는 따뜻하다 못해 더운 곳이었으며 한여름은 습식 사우나에 따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뜨겁고 습한 곳이었다. 20년도 더 전이었지만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없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습기로 인해 카페트와 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에어컨을 꺼두는 것은 아파트 규정상 규칙 위반으로 정해졌을 정도로 더운 곳이었다.
막막한 심정으로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언제 끊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만 해도 느낄 수 있었던 쾌적함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아파트 규정에 왜 에어컨을 꺼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너무도 이해가 갔다. 발가락 사이로 카페트의 눅눅함이 느껴졌고 텁텁한 냄새와 더운 공기가 콧 속으로 들어왔다. 스위치를 탈칵 켜봐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냉장고는 멈췄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던 음식들은 녹아가고 있었다. 밀린 전기세를 내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면 월급이 들어오는데 라며 그때까지만 견뎌보기로 했다. 첫째 날은 동생과 차 안에서 지내보기로 했다. 해가 저문 후에는 열기가 한풀 꺾여 그나마 다행이었다. 습하긴 했지만 뜨겁지 않으니 견뎌볼만 했다. 견디다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싶으면 잠깐 시동을 걸어 에어컨 바람을 쐈다. 그 와중에 물이 나와 더위와 찝찝함을 씻어낼 수 있어 다행이었고 밤은 길었지만 또 해가 떴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으니 뭔가를 해먹을 수도 없고 차에서 잠을 자는 것도 이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가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어디 도움을 구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별 수 있나. 동생과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차 안이었다. 해가 저물고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거라도 사 먹자며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왜 그리도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특히 매콤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다. 낙지볶음 먹고 싶다. 내가 말했다. 그랬더니 동생이 나는 시원한 수박. 언젠가 먹을 낙지볶음과 수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물론 그러다 더 슬퍼지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청소일을 하며 만난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으신 두 분은 우리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종종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그 사모님이셨다. 지혜야, 낙지볶음이랑 소면 해줄게. 건년이랑 같이 먹으러 와. 순간 눈물이 났다. 네, 갈게요. 뭐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하며 바로 시동을 걸어 그분들의 집으로 갔다. 동생과 나는 정말 신나게 낙지볶음을 먹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후식으로 수박까지 먹었다.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날의 식사는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사랑의 밥상이 되었다. 식사 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두 분은 불편하지 않으면 자고 가도 괜찮다고 하셨다. 전기가 끊겨 집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고 가라고 하시지? 하며 배부른 한 끼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고 가라고 하시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사실 거절할 상황도 아니고 하룻밤이라도 편히 자고 싶었다. 고작 이틀 차에서 지냈을 뿐인데 배부르고 시원한 방에 누운 게 아주 오래된 것만 같아 빨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갔다. 다음 날은 내게 이야기를 전해줬던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언니가 밤이 되어도 우리 집에 불이 안 켜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이 왔다. 이런저런 상황이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 자기네 집으로 얼른 오라고 해서 언니네서 이틀 정도를 먹고 자고를 했었다. 그렇게 한 주 가까운 시간이 갔고 밀린 전기세를 정산한 후 전기가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정을 아시게 된 분들이 때로는 따뜻한 음식으로,
때로는 입을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들을 데리고 다니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풍족히 사랑받고 먹고 누리며 지낼 수 있었다. 오라는 곳이 있으면 가서 얻어먹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예고 특기생 딸과 영재 아들을 둔 유명 대학 교수, 그의 장교 아내의 눈에는 그저 부모가 없어 겉도는 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불량 청소년들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억울하다고, 내가 뭘 아냐고 나를 증명하며 따지고 싶었다. 더욱이 속상한 건 나는 그렇다 쳐도 부모를 거론하는 게 우리 아빠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싫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짓거리는 고상한 인간들이 경멸스러웠다. 어느 정도 울고불고 난리쳤을까? 한순간 정적이 찾아왔다. 내 마음도 갑자기 고요해졌다.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였을까?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 그런 말들이 있었지. 그 순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지? 분노든 저주든 원망이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쓰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을 욕하느라 내 입술을 쓰는 것도, 그의 행동을 되새기느라 굴리는 내 머리와 속상해하는 내 마음까지 모두 아까웠다. 소비였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소비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나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처음 억울함이란 것을 경험했을 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라는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쪽의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잘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자 다짐했다. 그러고 나니 마음속에서 갑자기 좋은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왠지 잘 될 것 같은 믿음? 난 해낼 수 있다 라는 용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힘. 이것들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몇십 분간 태풍과 같이 휘몰아치며 나와 얽히고 설킨 모든 원망, 억울, 슬픔, 아픔, 미움, 실망 같은 감정들이 연기처럼 조금씩 옅어지다 이내 사라졌다. 마치 눈앞에 가득했던 문제와 감정들이 어느 순간 지니의 램프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는 보지도 말자며 있지도 않은 상상 속 램프의 뚜껑을 꽉 닫고 창밖으로 저 멀리 휙 던져버렸다. 생각만으로도 통쾌하고 시원했다. 시동을 켜고 음악을 틀었다. 크게 숨을 내쉬고 운전대를 붙잡았다. 가자, 지혜야. 발끝의 움직임에 따라 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그렇게 나도 그곳을 떠나갔다. 그 뒤로도 한동안 그분들과 마주쳤다. 그런데 괜찮았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알게 되면 이해하시겠지. 아니어도 말고. 좋은 감정도 없었지만 나쁜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감사한 것은 있었다. 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 억울함, 분노, 원망, 미움과 같은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짧지만 강렬히 아파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
자유하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속 편안함과 기쁨을 나는 경험했다. 이 경험이 정말 좋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싶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마리오가 아이템을 획득해 나가면서 각 단계를 클리어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 하나를 획득했던 것 같다.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그냥 비슷해 보이는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 내가 했던 것들을 서툴게 흉내내고 따라 해보았다. 물론 내 맘같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역시 시간이 답이라고 이제야 이 무기가 조금은 손에 익은 것 같다. 내 나이 39.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통과해야만 하는 터널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어떤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치거나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긴 하다.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이란 친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있는 그대로를 다정히 맞이하는 것이다. 처음엔 삐그덕거리고 불편하고 그게 또 속상해 몸부림치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다 보면 조화를 이루며 사라지는 날이 또 오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이곳에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내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그저 걸어가면 된다. 하늘 위로 어두운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해가 나기 시작한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더 없이 멋진 여름이다.